당은 달라도 쌍용차 문제 해결에 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뜻 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연명하도록 힘써주신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님들과 무소속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쌍용차 문제는 쟁행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 문제이자 또 국가폭력 문제입니다. 31분이 희생됐고 지금도 진압 당시 헬기 소리와 경찰 특공대의 폭력을 기억하는 파업 참가자들은 고위험의 정신질환에 노출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배경에는 민사적 절차와 공권력을 남용한 노동기본권 억압이 있습니다. 쌍용차의 비극은 노동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남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대한 계기가 이번 파기환송심입니다. 법원이 우리 160명 국회의원들의 뜻과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꼭 헤아려서 우리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는 나라를 위해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은 경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미 2018년 8월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파업 진압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경찰의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 손배소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철회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국회의 결정사항도 귀를 막은 채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면서 파업 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배소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철회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주장에 윤희근 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쌍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손배소를 취하하고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살았다라고 노동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손배소 자체가 거대한 국가폭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과 함께 국가 손배소 철회를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저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노동조합의 집회와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발언, 그리고 또 야간 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때 노동조합의 집회와 관련돼서 또다시 국가 공권력의 국가 폭력이 예견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2009년에 있었던 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집회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국가폭력의 현장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야 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원서와 관련돼서 사법부에 정말로 법치를 하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21대 국회의원 160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이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는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가의 폭력적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31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스스로 취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2018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한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였고 2019년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9년 인권위원회 역시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 117명의 의원들의 공동 제안으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2021년 8월 31일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진압에 대해 사과까지 했던 정부와 경찰은 끝까지 소취하를 거부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경찰행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잉 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정부 진압의 위법 소지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이후 국회는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정부가 스스로 소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6월 2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잘못과 폭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은 해고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160인의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탄원드립니다. 14년간 계속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고통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만든 상처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과 정의 실현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파기환송심 탄원서 국회의원 연명자 1동